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2022년도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리비움,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목사의 독서법 238페이지에 있는 내용 작은 속곡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 올림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평준화 교육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었던 시절이 있다. 교육 소외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삶의 가능성 자체가 없던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평준화 교육의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보다 무너뜨리고 가능성을 세워가기보다 기회를 축소시켜가는 문제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교육을 동물농장 올림픽에 비유하곤 한다. 토끼와 거북이, 원숭이와 기린, 독수리와 고릴라가 한데 어울려 경주를 펼친다. 웃고 즐기는 운동회가 아니다.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는 올림픽이다. 첫 번째 경기는 육상 달리기다. 토끼가 1등이다. 원숭이와 고릴라가 그 뒤를 잇는다. 거북이는 결승선도 통과하지 못한다. 두 번째 경기는 해상 달리기다. 거북이가 1등, 다른 동물들은 모두 죽다 살아난다. 세 번째 경기는 나무 타기다. 원숭이가 1등, 고릴라가 2등이다. 네 번째 경기인 과자 따먹기에서는 기린이 1등이고 다섯 번째 경기인 하늘 날기에서는 독수리가 1등, 모든 동물은 낙제다. 여섯 번째 경기인 레슬링에서는 고릴라가 1등이다. 모두 공평하게 한 경기에서 1등을 나눠 가지며 즐긴 것 같으나 점수 환산과 등수는 통합 점수를 통해 결정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쟁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던 노력들, 그리고 개선된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선의 여지도 보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도 그리고 학교 교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한계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농장 올림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여전히 과목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트리비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트리비움의 역량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오로지 그 그래머 중심의 수용된 지식을 평가하는 그 평가 시스템만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가에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로직과 레토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호도의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많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많은 부분에서는 덜 가르칩니다.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준비된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는 그 노력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들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읽기보다 어떤 종합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앞서간 사람이 잠깐 설명해 주는 것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수십 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가르침에 의존된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진행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학습자의 능력과 역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학습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결손을 방지하고 때로는 오류를 어떻게 보면 보완해주는 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코칭해주는 것이죠.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것입니다. 트리비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것을 교사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살피고 아이들에게 부족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 교사는 그것에 충실한다면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내용도 아이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축적되어 가면서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교육의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항상 부족함으로 지적받아왔던 창의성 교육,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고의 역량을 세워가는 교육에 있어서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 좌편에 보이는 영상은 지난주 1월 첫째 주에 4박 5일간 진행됐던 호도의 트리비움 캠프 20차 캠프입니다. 방역 기준에 맞춰서 음성 확인서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캠프장에서 4박 5일 동안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자가격리 캠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그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1시간 정도의 조별 나눔, 그리고 교사가 1대1로 아이들을 불러 코칭하는 시간 30분이나 됐을까요? 1인당. 나머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9시간 반 1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은요, 아이들이 직접 텍스트를 읽고 글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4박 5일 짧은 시간이지만 40시간 정도 하는 그 시간을 아이들은 학습에 오로지 집중했고요. 교사들은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환경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작은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코칭에 집중했습니다. 또 이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한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리비움 캠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들 캠프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 포커스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학기가 진행될 때 그러한 수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많은 시간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읽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 듣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의견과 주장을 덧붙여가며 표현해 나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루틴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의 입장,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의 루틴이 아니라 학습자 입장에 루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기보다는 읽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우리 교육 과정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절대 많은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의견과 주장을 피력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연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주를 이루는 현재 교육과정, 내용 중심의,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 그리고 개선은 속히 진행되어야 될 문제 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도의 캠프는 어찌 보면 영어를 책임지지 않고 수학을 책임지지 않고 수능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학습을 진행한 아이들이 지금 당장 영어, 수학 점수가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과 역량이 자랐을 때 결코 그 능력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과목을 공부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자신의 주장과 의견, 그러한 전제를 확인해 나가는 바로 그 과정에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수용하고 배웠던 것들을, 기존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시간이 확보되고 제공되는 바로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 그림과 그러한 단순한 방식의 그 전환만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 학교, 그리고 교회,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과 고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을 관심사에 따라 고르고 어떠한 주제가 됐든지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디테일한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대원 독서대학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빈자리, 부족한 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지속해 갈 것이고요. 그것을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변화,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작은대원 독서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게 될 그러한 소통, 그런 나눔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표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022년도 두 번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